추석 기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좀 우울한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뭐 우울한 기사들을 가끔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현실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55세다. 무엇을 준비해 뒀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즉 한국 남성의 라이프 사이클이요, 53, 4세가 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 즉 반쯤은 쫓겨나기 직전이 돼서 반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 53, 4세 때 그만둔다. 자, 지금 평균 수명이요 80세를 넘어서 90세로 가고 있는데 53, 4세 때 회사에서 쫓겨나는 시기라면 이게 어찌해야 됩니까? 남은 25년을, 80세까지 산다면 25년이잖아요. 90세까지 산다면 35년입니다. 뭔 돈으로 살아갑니까? 연금이 있습니까? 복지가 있습니까? 자, 공식 은퇴 연령은 60세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60세까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60세가 있으면 눈치를 받아서 아마 교사나 일부 공무원 빼놓고는 공무원도 60세 전에 다 그만두더라고요. 직장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68.8세까지는 건강수명, 몸이 아파도 일하는 기간이 한 2, 3년 된다. 70세가 넘으면 71세가 되면 실제 은퇴하고 이제 그때부터 병치료를 한다. 지금은 한 78세가 기대 수명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은퇴 후 뭐라도 하려면 평소 인간관계부터 챙겨라. 그 준비를 했느냐, 은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관계가요, 은퇴 전에 아무리 잘 챙겨도요, 은퇴하고 나서 내 힘이 없어지면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과거에 좀 잘 나갈 때 취직도 많이 시켜드리고 남 부탁 그전 안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좀 망하니까 저는 은퇴도 안 했는데도 40대 때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지, 요즘 뭐 돈 없으면 뭐 가족들도 외면하는데 인간관계 챙긴다고 은퇴 후에 뭐 보장이 잘 된다라는 신문 기사도요. 기자분들, 그는 지금 기자분들이 현역에 있으니까 인간관계 잘 챙기면, 기자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잘 챙겨줄 것 같지요. 만나서 밥 사주고 하시는 분들, 은퇴하고 나면 전화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기사는 좀 그만 쓰시고, 이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국가가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일본에 가보십시오. 곳곳에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은퇴한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요, 한국의 노인들하고는 달리 지금까지 은퇴한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은퇴 이후에 연금이나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은퇴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을 고려한다면 은퇴 이후에 뭐 인간관계에 뭐 해라,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하라. 누가 저축 안 하려고 안 합니까?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요,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설계 이야기도 돈이 남아 도는 사람 이야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제 첫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중장년층들을 상당기간 10년, 15년 이상 다른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건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직종별로 보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생명보험 가입률이 유일하게 하락한 집단이 주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부 속에서도요, 고소득층 주부는 여윳돈을 위해서 보장성 보험이나 변역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을요, 추가로 가입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산층 이하 주부들은 기존 보험도 해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해지할까요?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들었던 보험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참 어려울 때, 제가 과거 정치할 때 여기저기 보험 들으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준 거 해약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보험을 해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약하면 손해가 많죠. 들은 돈도 다 못 받죠. 그런데 이 주부가 보험을 해약한다. 즉 가족 중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람이 주부일 수 있는데,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들어놨던 보험이라도 깨서 당장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즉 중산층의 가계가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학들이 3년간 정부로부터 장학금 주라고 돈을 받아놓고는, 국가 장학금을요, 647억이나 학생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갖고 있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꾼이죠. 교육부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장학금 주라고 준 돈을 안 주고 떼먹거나 들고 있다면 수상한 거 아닙니까? 추석 기간에 우울한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취업난과 장기 불황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즉 2014년에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하셨답니다. 참, 오죽했으면 자살을 하겠느냐. 즉 사람이 막막해지면, 주변까지 차단되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자살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순환을 겪게 될 겁니다. 저 가족이나 형제들이 외면하고, 친척들이 외면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외면하고, 인간적으로 상처를 입으면서 그것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에 내상으로 축적이 되면서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될 건데요. 단 한 명이라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소연하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통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잘 설득을 하니까 자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뭐 자살 예방센터나 상담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요, 이 자살을 예방하는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부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 즉 100일이면 몇 명이 자살합니까? 3,800명이 자살하죠. 그러면 1년에 자살자가 한 2, 3천 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센터가 있어야 된다. 자, 국민안전처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국민이 안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국민안전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세월호로 한 300명 돌아가셨는데 나라가 1년 동안 넘게 마비가 됐는데요. 국민이 1년에 12,000명쯤 이렇게, 네? 한 3, 4천 명 되겠네요.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국가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그걸 막기 위한 기구가 없다 하면 이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살 문제가 일부 한마디로 사회 낙오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일부에 국한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1년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죽어나가는데, 한 가지 요인으로, 사망 요인이
그걸 갖다가 국가가 신경을 안 쓰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망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하는 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진짜 고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부가 자살을 대응하기 위한 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자살의 원인, 또 자살하는 방법, 또 자살과 관련된 경제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책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추석이요, 뭐 존재하는 게 죄다 해가지고 뭐 남편들이 추석 때 잡을 안 쓰기다, 뭐 부인들이 뭐 시가집 값도 오면 난리다, 이래가 오늘 싸우는 집 엄청 많을 겁니다. 어제 오늘 다 그냥 잊고요, 끝나면 끝난 대로 잊고 그냥 현실과 미래를 향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